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정책영양개발원의 이호사입니다. 미래지속가능 포럼 제5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모사업 정보습득 및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오랜만에 편하게 좀 가볍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확정이 됐죠. 물론 9월 2일에 국회로 이첩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큰 흐름에서는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 각 부처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부서 간에 또 보직들이 바뀌신 공무원분들이 다수 계시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자료 활용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편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고 또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사업 및 국고부조 사업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적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 각 공무원분들이 공모사업을 좀 알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 예산안에 대한 편성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단위를 가지고 있고, 정작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모사업은 세부사업 그리고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예산 편성 단위와 공모사업의 명칭 단위의 위계구조에 좀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그 각 부처별 예산안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일에 매년 9월 2일이죠. 매년 9월 2일 기재부로부터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이첩이 되고 나면 10월, 11월, 10월, 12월에 이루어지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국회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는 차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의 1월, 당해년도 1월에 각 부처별 업무계획, 그러니까 사업 설명 자료가 나와야만 당해년도에 어떠한 공모사업이 언제 개수당 얼마를 가지고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서 열리는지를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월 이후에 또 설 연휴가 있죠. 1월 이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정작 업무 계획은 전년도 3, 4분기나 4, 4분기에 계획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되는 시점과 우리가 업무 계획을 준비하는 시점에 대한 그 불일치로 인해서 원활하게 차년도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을 대응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개발원에서는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그리고 큰 대세의 지장이 없다면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있을 그 기간에 미리 차년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본판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 편람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본판이 나왔는데 이미 구입해 주신 지자체와 그리고 공개 과정에 참석하신 공무원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금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담지 못한 월별이라든지 부처별, 과연 공모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업데이트 패치를 최근에 또 발간을 해서 계속해서 이 편람을 구입하신 지자체에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고보조 사업 편람과 부처별 월별 공모사업 목록집은 그 용도가 좀 다릅니다.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 사업 편람은 이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각 부처별 어떠한 사업들의 내용이 무엇이고 정부의 총 예산이 각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별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그동안 그 사업들이 어떠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더 강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주부터 완성을 해서 각 지자체에 배부를 하고 있는 이 정부 부처별 월별 공모사업 목록집 업데이트 패치는 월별로 대략 한 350개에 해당하는 월별로 주요 공모사업의 목록과 함께 또 각 부처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행안부만 좀 추스려서 샘플로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각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목록을 적시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 월별 주요 공모사업 목록이나 각 부처별 주요 공모사업 목록을 지자체 안에 조직 편제상에 있는 각 부서별로 회람을 시키신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실과나 우리 팀의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나면 1차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 편람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서 담아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부처별 홈페이지나 또는 최근에 뭐 AI를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챗 GPT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그 사업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각 부처에 이 사업이 저희가 분석해 놓은 이 사업의 내용이 열리고 있는지 또 예산이 정확하게 언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참고용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전히 제가 예산이나 정책 사업 정보에 대해서 유용한 사이트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나라 도움이나 뉴스로나 open.go.kr이나 이런 사이트들은 수시로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지도나 통계 현황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뿐만이 아니고 V월드나 또는 지방재정 365 그리고 공사비 정보광장 이런 사이트들을 자주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익숙치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번씩은 좀 써보시면은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씩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각 지자체 공무원분들 모시고 공개 과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국회 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뭐 지방재정이라든지 또는 공모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한다든지 뭐 이러한 일반론적인 내용은 다 빼고 정부 각 부처별로 주요한 공모사업을 좀 총정리해서 부처별로 좀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는 방식으로 최종 총정리하는 공개 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보시면 같이 12월 17일에 서울의 영등포구에서 진행할 예정이오니 보셔서 아마 이제 부서별 담당자 변경도 있으실 텐데 변경되는 공무원분들은 또 새롭게 주어진 업무들을 좀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꼭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행안부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 그리고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영상과 함께 알기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2월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이 공개 과정에 꼭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참석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공모사업 정보 수등 및 자료 활용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뭐 10분, 20분 정도만 이 내용에 담겨 있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아주 손쉽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후 53회 미래지속 가능 포럼부터는 행안부터 시작해서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각 부처별 주요한 공모사업 중심으로 이 미래지속 가능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